네, 먼저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화장품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관세는 다른 국가들도 다 똑같이 매겨질 거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저가 브랜드라는 가성비 제품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관세가 매겨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점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고요. APR이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저희가 같이 여러 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. 조금 잘 나갔던 쪽이기도 하고 디바이스 그리고 위고비 페이스 이야기 나오면서 필러나 보톡스까지도 아이디어 확장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 사실 크게 보면 오늘 제가 사우디 모멘텀으로 좀 잡아볼까 했습니다. 엔비디아랑 연관이 되어 있는 HBM도 잘 가고 있고요. 더불어서 이제 사우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로 좀 아이디어 확장할 수 있는 액침 냉각 쪽도 잘 가고 있고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테슬라 모멘텀을 타고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도 오늘 시세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도 체크됩니다. 오랜만에 액침 냉각 쪽에서는 워트나 GST 같은 종목들, 특히 워트가 한 16%대 상승불 켜져 있고요. 전선 쪽도 잘 가고 있는 부분 체크드립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볼까요? 마지막은 신재생이고요. 특히나 이제 태양광 쪽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. 미국 공화당 쪽에서 세제 개편안이 공개가 됐고요.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는 게 아니라 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. 특히나 IRA 수정안이 공개가 됐는데 중국 태양광과 관련해서 AMPC에서 좀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. 어제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솔라가 한 22%, 썬런이 8%대 상승률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를 우선 열어봤고요.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점검해 볼까요? 네,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볼만하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이전부터 화장품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이 드렸는데요. 뭐 한국콜마, 코스맥스, 그리고 APR 등등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최근에 또 APR입니다.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반 화장품 제조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미용기기를 또 자주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 홈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이제 결합된 굉장히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.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서양권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 화장품 쪽도 저는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또 화장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화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어떤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APR 같은 경우에도 직간접적인 좀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APR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이 너무 또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역대 최대 이제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분기 매출이 거의 2,6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이 좀 나온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꾸준히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수출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이 인기가 왜 많냐를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원래는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화장품 하면 우리가 또 프랑스였었거든요. 그래서 수출도 1위였던 게 원래 프랑스였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거를 완전히 좀 제치고 탈환한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프랑스 화장품이 굉장히 좋은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랑스의 이제 성능이 뒤처지진 않는데 여전히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특히나 뭐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지만은 현재는 뭐 서구권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특히나 최근에 북미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원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안을 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스킨 로션 이것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지금 이제 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
우리나라 제품들, 특히나 이제 세분화된 제품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붙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서 또 간접적인 어떤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매출처를 좀 보게 되면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, 중국 쪽으로도 굉장히 좀 다변화하고 있어서 한 곳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좁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. 특히나 1분기 GDP만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5%대로 오히려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나라 또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보게 됐을 때 이 3월달, 4월달 두 달 연속으로 또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또 증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.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라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APR과 더불어서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이런 코스맥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화장품 쪽 먼저 살펴봤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이제 APR 관련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이름 많이 올리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 챙겨드린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 특히나 미중 무역 에 대해서 화해 무드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특히나 이쪽에 있어서는 수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SK 하이닉스를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. 언제 이제 20만 닉스 되나 했더니 그래도 어제 20만 원 살짝 터치하고 왔다가 오늘 20만 4,750원에 일단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요한 라인대를 뚫어주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. 하이닉스가 사실 공매도 수량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만 원에 대한 터치가 나왔다라는 거는 또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는 건가요? 네, 우선은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터치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때릴 때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악화 또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때리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수량이 많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것만 갖고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럼 하이닉스가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지금 또 너무 좋은 상황이기 그렇죠. 때문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저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결국에 이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오늘 특히나 이제 20만 원대를 또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. 항상 문제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전고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갈만하면은 사실 계속해서 좀 저항대에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22만 원대를 좀 강하게 뚫어야지만 전고점을 향해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이제 저항대가 가장 강력한 게 한 22만 원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만약에 이 22만 원대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정고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24만 5천 원대 부근,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결국에 이제 AI 쪽이 저는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시장이 이제 좀 빠르게 회복이 됐을 때 결국에 여전히 지금 미국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떠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, 매크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기술주부터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까지 계속해서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HBM은 또 고마진 사업입니다. SK하이닉스가 이게 직접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한번 목표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. 일단 단기 저항으로는 22만 원대를 설정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중장기적 관점을 보신다면 24만 5천 원 전고점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